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치유 퍼머컬처 농장조성 15번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에 대한 그리고 또 신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는데요. 자연농, 초촉성재배, 촉성재배, 자연재배, 지연재배. 제가 이제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자연농이든 어떤 농업을 하든 지금 농사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촉성재배, 초촉성재배가 뭐 전 농업의 하나의 대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래전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 자연재배의 형태의 농사를 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지연재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적성 재배와 촉성 재배와 자연 재배와 지연 재배는 농사 방법에서,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서 생육 기간이죠.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사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전달도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한 2주 전인가요? 조금 정말 좀 화난 일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도 덧버려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농업 종류,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우리나라 이제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뭐 자연농은 아예 빼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자연농이라는 얘기를 완전히 뭐 배제시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면 이제 나오는, 지금은 농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업기관 교육에서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인공농, 인공팜이죠. 저는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도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 뭐 100그룹에도 나눌 수 있다. 최소한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로 나눌 정도로 이제 디테일해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으로 나눠서는 한계가 있다. 전달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래요. 제가 이제 1, 2, 3 토양, 작물, 미생물 1, 2, 3이죠. 4, 5, 6, 7 경작 방법, 양분 조달 방법, 그 다음에 잡초, 그 다음에 병해충 4대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경작 방법만 해도 이제 차이가 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2그룹의 전면경운, 그 다음에 3그룹의 부분경운, 4그룹의 멀칭 부분경운, 5그룹의 무경운,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나, 경작만 해도요. 지금 무교원 농사가 멀칭 부분경 농사 분명히 다르다는 건, 아마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농민들 만나보고 교육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틀리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고 있고 이걸 구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그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멀칭한 데 대해서 부분경에서 파종하는, 4그룹과 3그룹도 전혀 다르고요. 2그룹과 이제 4그룹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누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분도 계시고, 뭐 이걸 굳이 안 하고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무교원 농사에서 99%가 이제 멀칭 부분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99%가 굴하다, 무교원 농사한다면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멀칭 부분 경우 쪽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무교원 농사도 지금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4, 5그룹을 하니까 이게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농민분들 만나면요, 이게 또 구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해보니까요. 자, 농업 종류,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인공농도 또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종류가 이렇게 2그룹, 3그룹, 5그룹 나눠야 됐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눌 필요가 있다. 뭐냐 그러면 앞서 얘기했습니다. 작물 재배 기간입니다. 작물 생육 기간, 재배 방법의 종류인데요. 초적성 재배냐, 촉성 재배냐, 자연 재배냐, 지연 재배냐. 왜냐 그러면요, 이 촉성 재배와 자연 재배 아니면 지연 재배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생육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업기관이나 어떤 정책에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느리게 키우는 지연 재배를 용어는 이제 뭐 전달에부터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공개해 왔고,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양배추 생산하는 지연 재배를 계속 해왔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공개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나. 뭐 지금 농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이나 농업기관의 교육에서 어떻게 나누지는 않다.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료 종류, 비료 사용 방법, 양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에 따라서 작물 생육 기간 재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초적성 재배와 촉성 재배, 자연 재배, 지연 재배 이게 극명히 달라지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부수된 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제 양분의 투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양분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를 나눌 거냐 안 나눌 거냐. 저는 이제 나눈 쪽이고요. 일반에서는 뭐 나누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꺼내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비료 종류와 비료 사용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근데 현장에 밭에서 일할 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밭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멀칭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뉘앙스를 끼쳤습니다. 6개월 멀칭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쓰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거름 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름하면 어떻습니까? 양분이 많은 촉성재배 형태의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누구나요. 그분도 뉘앙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뭐 쌍욕이랄까 뭐 그런 건 못하고 이제 좀 좋지 않은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뭐 그분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게 그걸 좀 조금 뭐랄까 제가 지향하는 농사와 전혀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이제 한 번만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리고 뭐냐면 카페에다 보니까 어떤 분이 거름 썼느냐 안 썼느냐 물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저한테 질문인 것 같아요. 거름을 썼냐 안 썼냐. 근데 어떤 분이 답변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냐. 제가 가축을 키운다. 그 다음에 숙성 퇴비를 만들어서 아주 적게 쓰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자, 가축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농도의 양분이죠. 자, 숙성을 시켰다는 건 뭔가 반려도 되고 숙성도 같이 쓰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숙성이 하더라도 적게 썼다. 적게 쓰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고양분이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연재배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거름이라 한다 그러면 두엄이라 한다 그러면 양은 굉장히 많이 쓰는 쪽입니다. 근데 지연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재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축분과 특분하면서 적게 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못 다른 분한테 전달됐을 때는 뭐냐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농사를 공개하는데도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자연농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작년이죠. 자기들은 자연농법 한다. 나와 같은 레벨의 농사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랑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다 거의 저는 이제 들으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경작은 몇 그룹일까? 양분은 몇 그룹일까? 잡초는 어떻게 대응할 할 때 몇 그룹은 나눠버리거든요. 병해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해서 보니까 3그룹이 안 돼요. 2.1 그분들 결정적인 양분에서는 뭐냐 그러면요. 부숙탭이 그리고 완전히 부숙을 이제 뭐 1년 2년씩 부숙시켜가지고 쓰더라고요. 습속에 가면 이제 부숙돼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돌려진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로 멀칭하시더라고요. 자신들도 멀칭한다는 게 보니까 자연 그래서 사그룹 하나 나중에 보니까 부숙탭이 그러니까 부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반류시켜서 완전히 작물의 양분을 시켜서 촉성재배
넘어서 초적생 재배에 근접한 농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신들은 뭐 굉장한, 그러니까 자신의 농사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 뭐 저도 이제 왜 만났지? 이거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고 나니까 뭐 어쨌든 뭐 근처에 있다 해가지고 바로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지향한다 그러면 이걸 닥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거 창업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자신이 농사 와가지고 보고 가서 뭡니까 이제 어디에 사이트라든가 귀농 카페 같은 데 올리거든요. 근데 다르게 올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좀 높게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용어 잘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깎이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알지 않습니까? 농장주는 알거든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쓰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은 분이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고요. 그래서 신중한 용어와 신중한, 그래서 이런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벌써 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자분과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바로 이제 가서 꽃같이 다른 분한테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농사를 하는 거로 완전히 지금 도시농교육이나 기농교육에서 저희 농사 방법을 거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저 교육 오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글들을 보면요 충격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시고, 그래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농장 아니면 뭐 터바사든 뭐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정확히 전달 못할 거면 받지 마시라. 만나서 잘못하면 왜곡되고 전달됐을 어떨 거냐. 그건 자신만이 그걸 각오하시고 만나시란 얘기 제가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자, 작물 재배 차이, 비료 종류 사용, 화학비라든가 퇴비. 우리가 퇴비하면요 그냥 퇴비 썼다 그런 것만 해도 퇴비의 발효량입니다. 얼마만큼의 아미노화 시켰을까,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 그 다음에 퇴비의 양분 질소량입니다. 그냥 우리는 퇴비만 하거든요. 거름하니까 촉성재배 굉장히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퇴비 쓰더라도 어떻습니까? 양분량을 질소를, 그러니까 지연재배가 되는 거거든요. 발효량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차이를 얘기를 않고 그냥 거름 썼다 해버리면 어느 누가 100%가 뭐냐 촉성재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연유기물도 양분량이 다르죠. 갈색 유기물이냐 녹색 유기물이냐 녹갈색 유기물이냐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 바로 저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겪으니까 정말 뭔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겪는 일인데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도 마찬가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만 해도 1000개 이상의 타이틀이 남아있다고요. 그거를 다 해야 돼.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벌써 써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서둘 거고요. 뭐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비료 사용 방법. 또 밑거름과 윗거름, 덧거름 사용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촉성재배나 초속재배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뭐 그냥 퇴비 아니면 뭘로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묻든가. 그러면 퇴비 썼냐 아니냐, 거름을 썼냐 안 썼냐 묻기 전에 뭡니까? 어떤 거름인지, 어떤 반려량인지, 어떤 양분량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름 썼다. 예, 거름 썼습니다. 거름 썼습니까? 거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3자한테 누구한테 거름 썼다 그러면 촉성재배 형태의 농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100%거든요. 저는 뭡니까? 지연재배 한다고 계속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유기물 멀칭량, 퇴비량 제가 이제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는데도 그런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이제 감수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은 피해 받지 마시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은 좀 불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제가 이제 저희 교육생들이 이런 뭐랄까요 저와 같은 그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연농 작물 재배 방법 종류, 초적성 재배, 촉성 재배, 자연 재배, 지연 재배에 따라서 뭐 토양 자생력 활용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작물 자생력이죠. 그 다음에 병해충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자연농 기술의 차이도 이외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많죠. 뭐 품질이라든가 생산 비용, 뭐 노동 대체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자연농이니까 자연농이다. 아니면 자연농법도 나누지 않고 같은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룹 3그룹 또 그렇게 나눠야지만 이것도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저희 개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알면서도 전달 다 못하다 보니까 이래 제가 꺾어는 피해고 공개하다 보니까 꺾어는 피해죠. 뭐 사람 안 만나고 공개 안 됐다는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공개 원칙입니다만은 공개하는데도 그런 일이 나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니까 용어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라든가 전달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농가에서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울고불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요. 넋두리죠. 그 항의는 못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습니다. 2주 동안 망설이고 하지만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뭐 작업 텃밭도 이렇게 꺾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농업을 가니까 질문들이 있을 거고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농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쪽으로 가면 더 하겠죠. 자, 오늘 술피한 얘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용어 사용 좀 죄송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튜브에 댓글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그냥 어쨌든 간에 제가 전달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신 분이 솔직히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좀 내용 불편한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